터널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관계 무조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무례한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이런 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영상을 안 보고요. 안 보죠. 안 봐요.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받아서 상처 있는 네.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날의 가장 맛있는 재료로 요리를 알아서 내어주는 오마카세처럼 오늘의 가장 맛있는 지식들을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독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주 상담심리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석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끊어야 될 인간관계입니다. 답이 없는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상처를 준 쪽에서 자기 문제를 알고 고치려고 노력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차라리 끊어내는 게 낫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누군가를 실제로 끊어내셨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20대 때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모임에서 만난 남자 학생이셨는데 저한테 이야기가 되게 잘 통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데 그게 여자친구에 대한 고민 상담이에요. 헤어져야 되냐, 만나야 되냐, 심지어 막 밖에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씩 막 이야기하고, 근데 이게 거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연락 오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제 저한테 약간 화를 내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데 네가 책임질 거냐. 그 다음부터는 조금 거리를 두다가 연락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긴 하네요. 제가 되돌아가 보면 처음부터 사실 그렇게까지 제가 막 다 들어주면서 제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처럼 굴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잘 모르고 저도 뭔가 너무 많이 좀 접근했던 거 아닌가. 아유, 그걸 왜 본인 탓을 하세요? 네. 저는 사실 이것도 참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자기 탓을 해요. 이게 왜 자기 탓이죠? 그 당시에 힘들었죠, 진짜. 아나운서님도 있으신가요? 아마 저를 끊고선 사라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딱히 연락이 안 나는 옛날에 좀 가까웠던 인연들 중에는 어느 순간에 저한테 뭔가가 빈정상해서 연락을 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몇 해 전까지 그래도 연락이 자주 왔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친구 하나는 남자분인데 제 주변에 예쁜 여자가 많을 것 같다고 소개팅 시켜달라고 굉장히 조르던 친구였는데 뭐 딱히 시켜줄 만한 사람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안 했더니 자기가 안 괜찮냐며 화를 내더니 연락이 없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저는 주위에 있던 한 분을 찍고 들어온 것 같아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원장님의 사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끊어내는 쪽이 되죠. 모임을 계속 자르니까. 나이가 드니까요. 진짜 모임이 싫어요. 특히 어디 횟집이나 중국집에 오밀조밀 앉아서 하고 있는 거 생각하면은 숨이 막혀와요. 그래서 모든 모임을 갖다 끊다가 보니까 모임은 사람들로 되어 있고요. 결국은 사람을 끊게 되는 거지만 특정인을 끊는 법은 그냥 알아서 멀어지는데 뭐. 나이가 들면서 그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 친구 아니면 이 모임 아니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맞아요. 살다 보니 그렇지 않더라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나도 사실 끊어내고 싶은데 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친구 이거 평생 갈 것 같고 내가 언젠가 신세질 것 같고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학자로서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는 계속 갖고 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끊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다. 이런 조언들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특히 그걸 강박을 주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예전엔 중학교 동창이나 고등학교 동창이나 이런 모임이 평생 간다라고 많이들 교육을 했어요. 특히 맞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들어맞는 사람도 있고 그 들어맞는 관계가 굉장히 아름답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누군가에게는 매우 힘들다면 저는 그렇다면 놔버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너무 힘들다면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의 기준도 사실 좀 궁금해요. 예민한 분들은 원래 다 이 정도 하는데 내가 너무 예민해서 이걸 못 받아들이나?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무례한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남들은 다 이 정도 참고 사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손절하겠다고 뭐 결심한다고 해서 손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굉장히 가까이 있고 싶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 또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 사람하고는 멀어지면 좋겠다 하는 유형의 사람은 있어요. 좀 지나치게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깔보고 무시하는 거가 좀 명백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 그걸 반복하고 그게 그냥 모두를 향해서 그러는 거라기보다도 나에게 좀 표적을 삼아서 계속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깔보고. 그런 경우는 자신의 정신건강이나 삶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긴 합니다. 그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친구라는 폭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장난쳐서 이 친구를 약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막 재밌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친구에게 나를 계속 자랑하고 어필해가지고 나를 되게 내세우고 그 친구는 굉장히 병풍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갈등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그 사람 싫어요? 그 사람이랑 나랑 별로 내가 이해관계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냥 안 만나고 말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끊어내야만 되나 아니냐라고 할 때는 몇 개의 상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은 그 사람이 싫으면서 동시에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나 때때로는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도 행복해요. 어느 순간은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안 만나면 되지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이상한 사람도 나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으면은 만나게 돼요. 또 그래도 하나의 어떤 정답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별로라고 보는데, 근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가운데 뭐를 해라 하는 쪽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네. 뭘 하지 마라 하는 쪽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별로예요. 사람들이 항상 살면서 뭔가 시도를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나 오늘 지식인사이드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네. 해. 거기 가지마. 거기 갔다가 너 말실수 요만큼만 하면 너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항상 접근하는 거를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뭐든지 도전해 보라는 쪽으로 하는 건 저는 대체로 좋아해요. 그러다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를 시도해서 잘못되는 건 항상 복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도를 안 해서 잘못되는 건 그냥 인생이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되게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나를 제한하고 네. 나를 고립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잘 고민해봐라. 네.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요. 부부 사이에 서로 성격이 달라서 못 살아. 성격이 우린 똑같아서 못 살아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복수심이 강하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복수심은 뭔가 하면은 기저귀 갈 때도 그래요. 내가 한번 가라는데 왜 너는 한 번 안 가니? 복수심이에요. 내가 한 번 했으니까 너 한 번 해야 되거든요. 넌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왜 나는 일찍 들어와야 돼? 왜 너만 늦게 들어와? 너도 일찍 들어와. 그러니까 관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에 반대는 관용이에요. 용서가 없으면 복수심이 많은 거예요. 이제 복수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되게 피곤해요.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복수심이 많은 사람은 가급적 피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생각하는 한계는 그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죽고 싶냐?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끊어야지요. 근데 진짜 그럴 때 있어요. 누군가 죽도록 미운데 어떻게 이걸 끊어내지? 하다가 못 끊다가 보면 끔찍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건,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죽고 싶건, 그거는 진짜 빠져나와야만 되는 관계예요. 그 순간 끝을 내야 돼요. 그 다음은 이 사람이랑 만나기만 하고 나면은 도대체 잠이 하나 생각하다가 보니까 화가 나서이건 속상해서이건 그 역시 당분간 안 만나야 되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내가 통장이 비고 있어요. 끊어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빚이 생기면 그 관계 무조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5명, 6명 이상한테 욕먹고 있으면 그 관계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 얘기를 듣고 네. 있으면 네. 이런 상황이 처해질 때까지도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시겠죠? 우리 또 주위에서 보다가도 되게 누군가 욕먹는데 혼자만 나서서 계속 감싸다가 더불어 욕먹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누가 봐도 명백한 게 아니면 끊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지점으로 계속 가게 되면 타이밍을 못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타이밍이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애매해요. 왜냐면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명백해요. 그렇죠. 야,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어느 선에서 결정되느냐는 항상 애매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끊어내는 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따위는 없어요. 저는 이거는 항상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끊고 싶으면 끊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여기에 무슨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그 정도면 끊는 네 말에 누구라도 동의할 거야 따위의 기준은 없어요. 내가 두 번 다시 보기 싫으면 끊어도 돼요. 왜냐면 이 세상에 그깟 인간관계에 100% 옳고 그름 따위는 없고, 누구와 인간관계를 더 이상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의 지지를 얻겠다라는 생각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마음의 평화와 나의 인생의 행복이 중요하지,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겠다, 지금 내가 끊어내려고 하는 저 자식이 모든 사람한테 욕을 먹을 만큼 나쁜 놈이니까 쟤와 인간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내가 모든 사람의 지지를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되게 좋은 사람이고 되게 좋은 사람인데 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이걸 몰랐어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고 모두가 그래 이게 맞아라고 하는 길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았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잖아요, 교수님. 쉽지 않죠.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 저는 100% 동의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뭐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사실 의도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오해하는 거일 수도 있고 사실 좀 애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담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장난인 건지 친근함의 표시인 건지 나를 무시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나를 이용하는 건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다. 막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을 항상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를 사실은 멈춰서 좀 보게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괴로운 인간관계하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을 부셔버리는 것보다 좀 멀리하는 거거든요. 그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공백 속에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을 사실은 들여보내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날 거를 2주에 한 번 만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은 자신 있게 지킬 수 있도록 약간은 좀 거리를 두는 표현 같은 걸 연습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타고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모든 사람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겁이 무지 많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은 하더라도 너무너무 갑갑한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쉬움이 계속 남아요. 이때 이 사람이 있었으면, 이때 저 사람이 있었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멀수록 편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사람들을 못 보내낼 때 보면은요, 굉장히 취약하고 외로울 때예요. 외로울 때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나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욕하지 않는 한요, 아무도 없는 것보다 걔라도 있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관계는 끊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불안해해요. 걱정해요. 그때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끊어내는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내가 이 사람을 끊어내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갑자기 전화 오면 내가 안 받고, 이런 문자로 전화 받아, 왜 안 받아? 안 받아? 나 그러면 지금 찾아간다. 이게 서로 오히려 더 싸우게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손절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 자체도 또 공격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걸 또 알아채고 또 와서 막 닥달거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 손절이라고 하는 측면을 사실 내가 결심을 했고, 뭐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 멀어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눈치 안 채게 아주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전화를 10번을 받았다면 9번 정도로 좀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좀 바빴어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막 너 때문에 내가 이랬어 막 그렇게 다 설명한다고 해서 바뀔 만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사실 그런 결심까지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씩 어깃장을 놓는 거, 그래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티 안 나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조금만 더 보태자면, 만약에 친구 관계라면 너무 만나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너를 지금은 만나기 싫어 라고 굳이 얘기하기보다는 그 친구랑 도저히 만날 수 없을 만큼 다른 약속을 빽빽히 잡아두어서, 야 내가 이번 주가 너무 일이 많다, 다음 주도 조금 일이 많고 우리 월말에 볼까? 2주 있다 볼까? 뭐 이렇게 조금 띄우는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친구로 하여금 굳이 내가 지금 너를 피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를 만나러 온 내담자 중에서도 대학원생이었는데 어떤 사람하고만 하면은 프로젝트를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맨날 거의 안 했는데 막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가로채고 이러는 걸 엄청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또 얘기하자니 이 사람 모르는 척하고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냥 밥 사주고 넘어가고, 되게 힘들었던 내담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그분하고 조금 멀어지게 하고 다른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과 좀 하게끔 도와줬어요. 다른 사람하고 해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 거기서 약간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이런 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영상을 안 보고요. 안 보죠. 안 봐요.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받아서 상처 있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봅니다. 맞아요. 근데 혹시 어떤 분인가 정신을 차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그런 자신의 성격을 좀 바꿀 수 있나요? 그분들이 저절로 좀 바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때리거나 복수심이 있거나 퍽하게 굴잖아요. 맨정신에 그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술 먹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술을 끊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그런 다음은 남한테 못되게 구는 도민이 복수심이 있으면서 불안도도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복수심은 있긴 하지만 발동의
활동이 좀 덜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인 거죠. 직장에서 지낼 때 서로 직장 상사여서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긴장되고 불안도가 올라가면 최악의 인간이 되는데 긴장도와 불안도가 낮아지게 되면 좀 괜찮아져요. 저는 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자신의 불안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금 불안 자체를 좀 줄이면 굉장히 사람이 유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10 정도의 화를 내는 사람인데 그 스트레스 상황을 좀 낮춰주고 불안 자체를 좀 조절해주면 화가 뭐 5에서 3 이렇게 좀 줄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에 뭐 성격이 변하냐 안 변하냐 네. 그런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건 저의 경험상에서는 성격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조금 내향적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네. 원숙해진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변하기 마련이고 그 부분은 내가 어느 환경에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떠세요? 사람 변하지 않을까요? 변할까요? 저는 변한다고 봅니다. 저도 많이 변했고 사람은 다 매일매일 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도 본인 책임,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도 본인 책임이니까 항상 좋은 쪽으로 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변하긴 하는데요. 나쁜 쪽으로 되게 많이 변해요. 나쁜 사람이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유치한 것부터. 나쁜 짓 할 때마다 벌금 내겠다고 하면 보통 바뀌어요. 제가 부부싸움이 나면 그래요. 아내가 이러면은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아내도 저도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런 제가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돈 주세요. 한번 내가 남편 싫어하는 일 할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안 해요. 결국은 내가 누구한테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나쁜 일을 하게 되는 타이밍이 있고 나쁜 짓을 하게 되게 나를 자극시키는 게 있어요. 그쵸. 그거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결국은 내가 누군가한테 못되게 군다는 걸 알고 바뀌고자 원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그 사람을 좀 덜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당분간 누군가를 안 만나는 게 맞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 교수님이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은 A가 있는데 난 A를 되게 좋아해요. A가 B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떡하냐 하면은 A를 닥달해요. 빨리 B랑 끝내. 그러나 A도 못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A가 B를 끊어내게 하려고 하면은 A를 강하게 해줘야 돼요. A를 강하게 해주는 거는 계속 칭찬하고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B랑 못 끊는 거를 비난하지 않고 그 얘기를 끝없이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언젠간 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못 끊어냈다고 해서 네가 하나도 잘못된 건 아니야 하고 상담자가 하듯이 끝없이 들어줘야 되는 거. 사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정신분석학자인 페어베언 같은 경우는 나쁜 대상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외롭고 홀로 되는 것보다는 나쁜 사람이라도 나쁜 친구라도 내가 밥 먹을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말 그 사람이 해를 많이 입히고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한 친구여서 좀 못 끊어내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은 좋은 하나의 해결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맞아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끊는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리 내가 어벤져스 멤버예요. 슈퍼파워가 많아요. 그런데 저기 앞에 있는 어벤져스 또 다른 멤버가 나를 보고 본체 많자고 지나가요. 그러면 약간 야 보고 아는 척도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되게 드물다는 거예요. 맞아요. 슈퍼파워가 있어도. 근데 이 얘기를 언제 할 수 있냐면 다른 어벤져스 멤버들 있잖아요. 거기 내가 얼른 들어가서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지지적인 공동체가 있으면 아까 나를 본체 많자고 지나갔던 그 친구에게 야 너 아까 만났는데 아는 척도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뒤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좀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좀 더 현명한 결정도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좀 멀리할 수 있는 힘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안전기지라고 하는 것을 꼭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힘들어서 문제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를 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내 맞아요. 주변에 내 마음을 정말 알고 다독여주는 친구,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친구를 가지는 게 어려우니까 이 안에 어쩔 수 없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직장 안에서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럼 이 직장에 거의 뭐 비슷비슷한 인간들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또 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기 힘들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재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회사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거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폭 자체가 되게 적은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이 사람의 취미가 무엇이 있는지를 사실 탐색하고 좋아하는 활동을 이분이 좀 인지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조금씩 그런 취미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회나 공동체에 조금은 들어가게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는 어떤 면에서는 나하고 교집합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나하고 대화를 좀 잘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확률의 지점들을 여러 개 두었을 때 그 사람이 예전에는 굉장히 자기 얘기를 못하고 약간 소심하고 좀 결단력 같은 게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조금씩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그런 활동을 한
번에 해서 맞는 사람을 찾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럴 확률은 별로 높지 않아요. 근데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다 보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폭을 넓혀가다 보면 그 중엔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또 다른 나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잖아요. 네. 다들 채팅해요. 어디 마음에 드는 사람 없을까? 결국 그게 방법의 하나인 것 같아요. 날 정말 사랑해줄 사람은 꼭 곁에 둬야 된다. 겉에 둬야 된다도 있고요. 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본다. 그 희망 자체가 나를 견디게 해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깊은 인간관계도 진짜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굳거나 나의 뿌리가 생기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또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곁에 두면 참 좋아. 저는 사실 이 인디언 속담 중에 자신의 두 발로 똑바로 서라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아직까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두 발로 서는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발로 서는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제일 건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사람의 자격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건전하게 서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매력이 저는 제일 커요. 너무 멋있고, 나도 저렇게 내 두 발로 똑바로 서고 싶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봤을 때 그렇게 두 발로 똑바로 선 사람을 본다면 그런 사람은 놓치지 말고 꼭 친한 관계를 맺으시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통 나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으실까요? 음. 많은 경우에. 피해뿐만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죠. 그런 사람은 배울 점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어쩌면 연애할 때도 그렇고, 얘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옆에 있다가 힘들어지는 경험이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 네. 친구가 맨날 야 너 아니면 안 돼, 어떻게 여자친구랑 헤어지니 어떻게 하냐, 이 관계 안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팠던 그런 예인데, 제가 참 아끼던 후배 여자예요. 오래 사귄 남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성격도 조금 못됐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겠다 말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무렵에 왜 꼭 그래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그 말을 했어요. 얘는 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그래, 그 말은 맞을 거야. 근데 너는 걔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선배 말이 맞는데, 근데 얘는 나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니까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그리고 사실 내가 걔 무슨 친오빠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 그럼 뭐 난 너의 결정에 더 이상 할 말 없다라고 말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했고 얼마 후에 애 낳았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사례가 꽤 있죠. 근데 아, 그런 경우 엄청나게 많죠. 네. 사실 이거는 아예 심리학 용어로 과대 기능과 과소 기능의 결합이라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동반 의존적 관계가 막 폭력을 쓰고 있는 남편. 근데 왜 도대체 아내가 떠나지 않을까 이야기할 때. 근데 그거는 잘못된 오해예요. 맞잖아요. 못 떠나요. 한번 누구한테 죽도록 맞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끽소리도 못하고 그 사람을 못 떠나요. 맞는데도 못 떠나는 게 아니라요. 맞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아, 사람을 때리고 짓밟고 욕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완전히 굴종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떠나요. 그래서 그거를 동반 의존적이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분들한테 너무 억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 피해자가 일조를 한 것처럼 만드니까. 이건 완전 다른 케이스인 네, 것 누구나 완전 두들겨 맞다가 보면은요, 똑같이 나약해져요. 네, 오늘 얘기를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어도 안 되지만 또 내가 굳건히 두 발로 서야 된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건 치명적이다, 이것만큼은 정말 안 된다 하는 사람 유형을 한 번씩 꼽아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아까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자기는 엄청나게 잘난 척을 하고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너는 왜 그러니?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월하게 가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람.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여지는 게 뭐냐면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 요약하자면 잘난 척과 무시와 이기, 이 삼박자가 다 만난 사람. 저는 그 사람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런 것을 자기가 이렇게 되새기고 성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성찰 능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정적인 사람. 왜냐면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나를 더 발전 못하게 끌어내려요. 저는 계속 나아지고 싶어요. 근데 그 나아지는 거가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게 싫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좋아서 막 이러다가 하니까 재산도 잃고 막 파멸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진짜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끌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유학
하고 멋진 삶을 살고 싶었는데 못 살고 있는데 나한테 그런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꼭 그 사람이랑 어울리게 되는데 하고 2년 지나면 난 파멸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꼭 한두 번씩 나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끝장이 나기 전에 잘 빠져나와야 돼요. 항상 메타인지 내 자신의 상태를 좀 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오늘 끊어내야 될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우리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뜻깊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삶이 확장되고 우리가 두 발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상태를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 다양한 지식, 재미있는 지식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